마이크론은 급락한 뒤 하루 만에 18% 넘게 반등했습니다. 이번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의 근거가 확인된 것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급락의 진짜 원인과 마이크론의 실적, 빅테크의 투자 여력, 그리고 엔비디아의 메모리 부족 신호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이크론을 계속 보유할 논리가 살아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9일 급락의 출발점은 마이크론이 아니라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인 매출 84조 원과 영업이익 64조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실적이었지만 시장의 기대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이 없었다는 실망과 중국의 DUV 노광 장비 개발, CXMT의 생산 확대, 하이패스케일러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겹쳤습니다.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충격이 글로벌 반도체주로 옮겨가면서 마이크론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업종 충격과 투자 심리 악화가 마이크론으로 확산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자체에는 실제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이번 2026년은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분기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4분기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9월 3일이면은 2026 회계연도가 종료됩니다. 마이크론은. 그래서 2026 회계연도의 3분기 매출은 414억 6천만 달러였고요. 여기 보이시죠? 직전 분기는 238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지난 3분기에 약 74%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1억 4천만 달러에서 333억 2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2달러 7센트에서 24달러 67센트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전망이 되겠죠.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을 500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달러, EPS는 30.73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달러입니다. 적어도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는 메모리 수요가 약해진다는 전망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진행 상황도 순조롭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결국 주가는 급락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제품 출하에서 수요가 약해졌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만 좋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구매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수요와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낮췄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90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876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애저의 성장률도 43%로 시장 예상치인 40%보다 높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AI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분기 영업현금 55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부담은 크지만 그 투자를 감당할 현금도 계속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매출은 2,00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9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WS 영업이익도 16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또 AWS 성장률도 37%로 시장 예상치인 31.2%를 크게 웃돌았고요. 아마존은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을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오히려 상향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만으로 AI 투자의 장기 수익성이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없어서 AI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계속되는 AI 투자에 필요한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사는 여기서 시장 우려와 반대 방향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웨드부시는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장착되어 있는 소캠2 메모리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캠2 모듈 하나의 용량을 192GB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하 제품에서는 96GB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NVL72 렉이 되겠습니다. 이 렉 안에 여러 개의 모듈이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겠죠. 지금 베라루빈 NVL72 렉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하나 이제 모듈을 보시면은 루빈 GPU가 있고 그 양 옆으로는 HBM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베라 CPU가 있고 여기 소캠2가 CPU 하나당 8개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8개씩 들어가는 각각의 소캠2의 용량을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CPU 한 개당 메모리는 약 1.5TB에서 768GB로 감소하게 되겠죠. 용량을 줄이면은요. NVL72 한 렉 하나에 들어가는 CPU 메모리도 약 55TB에서 28TB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메모리 수요에 부정적인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그대로 유지했느냐입니다. CPU 옆에 장착되는 소캠2 용량은 줄이지만 GPU에 직접 연결되는 HBM4는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AI 수요 자체가 감소했다면 엔비디아는 HBM4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용량이나 시스템 생산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의 해석은 다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 가능한 CPU 메모리를 줄이고 확보한 메모리로 더 많은 베라 CPU와 루빈 렉을 생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전문기관인 트렌드포스 추정에 따르면 2027년 엔비디아가 확보할 수 있는 LPD램은 필요량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베라루빈 시스템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9%까지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호하는 메모리 원가 비중인 20%를 크게 넘어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양 변경은 수요 감소에 따른 축소라기보다 부족한 메모리를 더 많은 시스템에 배분하기 위한 공급 부족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매튜 브라이슨이 작성했습니다. 매튜 브라이슨은 2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이고요. 주로 반도체 기업용 하드웨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팁 랭크 기준으로 월가 애널리스트 12,000명 가운데 16위에 랭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18% 급반등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9일의 급락은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대치 미달과 중국 반도체 경쟁에 대한 우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수급이 증폭시킨 업종 전체의 충격이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HBM4를 비롯한 제품 출하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를 계속할 수요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웨드부시의 분석에서는 AI 연산의 핵심인 HBM4 용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CPU 메모리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은 새로운 투자 논리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 속에서 가려졌던 기존 투자 논리가 다시 확인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메모리 생산 확대와 기술 발전, 레버리지 상품에 따른 단기 수급 변동성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의 단기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마이크론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실적과 수요, 공급 측 근거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